노팅힐 저가의 동침으로 유명한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나 너무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하는데. 나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줄리아 로버츠란 말이야. 그렇죠. 이뻐요. 아니 근데 이분 이미지는 사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약간 순애보.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네. 줄리아 로버츠는 87년, 그러니까 19살 때 데뷔를 했어요. 네. 그 23살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는데요. 리처드 기어와의 그야말로 찰떡 호흡으로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죠. 리차드 기어. 무려 제작비의 40배가 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40배.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데뷔를 되게 일찍 했네요. 그 설마 저 때부터 유부남만 만나는 거 아니겠죠? 줄리아 로버츠가 만난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준다고요? 만난 네. 분들? 분들? 공개 조지 클루니가 있다! 때문에 리암 니슨! 테이큰! 와, 다 있네. 다니엘 모도가 남편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 제일 잘생긴 남자 다 만났네. 아니 이분들을 다 환승연애한 건 아니죠? 게다가 다 탑스타야. 네. 와. 줄리아 로버츠 하면은 작품을 네. 찍을 때마다 환승 연애를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데뷔 직후 87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88년도 세리스팩션이라는 작품에서 리암 니슨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리암 니슨도 처음 들었네. 당시 이제 줄리아 로버츠의 나이가 19살, 리암 니슨은 35살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였지만 3년 동안이나 연애를 하면서 저기요, 공고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불법 아니에요? 네. 저기요, 오마이갓. 도둑놈인데. 아니죠. 근데 3년 만났잖아요. 네네. 꽤 오래 했잖아요. 환승 연애 같은 거 아니고 리암 니슨도 유부남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줄리아 로버츠가 다음 작품을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네. 철목년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딜런 맥도모트로 환승을 합니다. 아, 나 이 사람 한때 이거 좋아했어. 누구야? 오, 이게 잘생겼다. 리암 니슨이 나이 차이가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딜런 맥도모트 같은 경우는 61년생이에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67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6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암 니슨과는 헤어지게 된 거죠. 네. 아니 설마 이게 작품 찍을 때마다 이렇게 그 환승 연애 하는 거 아니죠? 그럼 1년에 3번 작품을 찍으면 3번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1년에?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요. 이제 네. 줄리아 로버츠가 그 이후로 유부남들만 골라서 만났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네. 일부러? 뭐가 좋았나? 더 충격적인 거는요. 더 있다고요? 여기서 더 있다고요? 네. 야. 상대편 남자 배우들의 아내들이 대부분 임신을 했거나 자녀들이 있는 배우들만 만났다는 거죠. 아, 세상에. 그러면은 이분 좀 약간 못됐네. 그러니까 가지에 있는 사람 왜 관두느냐고. 처음 만난 유부남은요. 92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유혹의 섬에서 만난 배우 키퍼 서덜랜드입니다. 이름 자체가 유혹의 선이네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유부남인데다가 2살 된 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결혼한 지 2년이면 진짜 갓 결혼한 거고 네. 딸이 2살인데 바람을 폈어요.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네 진짜. 정말 줄리아 로버츠가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글라디스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아지. 다리 다 부셔볼 거야. 나의 남편을. 다리. 그래, 얼마나 배신감이. 이게 정말 2년, 결혼 2년 차면 정말 항상 정말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키퍼 서덜랜드는 줄리아 로버츠랑 함께 하겠다고 그 2살 된 딸도 버리고 아, 얘도 약간 좀 네, 그냥 쓰레기네. 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떡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요. 결혼식 전날 줄리아 로버츠가 키퍼 서덜랜드의 절친인 제이슨 패트릭과 사랑의 맞아. 도피를 떠나면서 막을 내립니다. 지금 근데 난 정말 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근데 결혼식 전날에 도망갔던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절친이라.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면 그러니까 환승을 즐기는 듯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도망쳤으니까 줄리아 로버츠의 유부남 환승 연애는 여기서 끝난 건가요? 그러면은 그랬다면 네.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겠죠. 아까 그 빙고판 보셨잖아요. 여기서 여러 명이 있었지. 네. 아직 초반이죠. 네, 9명 나와야 됩니다. 9명. 이번에 만난 유부남은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무려 3번이나 수상한 다니엘 데이. 영국의 배우 맞습니다. 야, 능력도 다니엘 좋다. 데이 루이스. 나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연기 사귀었었어? 너무 잘했잖아요. 다니엘 데이-루이스. 너무 근데 좋아하네. 이분도 여자 많지 않았나요? 인기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랑 만날 때에도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 배우이자 샹송 가수죠. 이자벨 아잔이랑 6년째 네,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쁜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또 뭐예요? 또 충격적인 게? 네. 이 당시에 어. 줄리아 로버츠를 만날 당시에 이 이자벨 아잔이가 만삭 상태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줄리아는 진짜 뭐야? 대체 이분은 뭔데? 귀신이야? 왜 이렇게 매력이 흘리고 뭐예요? 다니는 거야?
근데 내 지금 그 생각하는 게 이 여자가만 문제 아니에요. 남자도 이 문제죠. 남자들은 이렇게 만삭돼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남자가 그렇죠. 정말 문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또? 이사벨 아사니가 출산하기 그만 좀 직전에 해요. 달랑 팩스 한 장 보냅니다. 와 인간 헤어지자고. 정말 이 인간 팩스요? 팩스 한 장 보냅니다. 팩스요? 그 이메일 전 시대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DM 이별, SNS DM을 보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머 어떡해.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인간도 아니에요. 이 커플도 1년도 못 가서 헤어집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문제는 이번에는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 유부남. 이게 잘 들어야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 영화 그 멕시코의 촬영장에서 만난 카메라 감독인 다니엘 모더랑 만난 거죠. 이거 약간 그 속담 같아요. 남의 떡도 거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맞아요. 이거 유부남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봤을 때 뭐가 좀 좋고 막 그러는데 근데 실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이대는 거죠. 네, 줄리아 로버츠 입장에서 유부남은 뭐 검증도 돼 있고 괜찮은 남자라고 애도 잘 낳을 수 있고 솔직히 일단은 검진되는 게 뭘까요? 아니 저희 셋 다 매력 있는 남자예요. 매력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신감 그 진짜 남자 대단하네요. 입장이 억울해서 나도 결혼해야지. 아니 그 남자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여자한테 검증된 매력이 거예요.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제일 빨리 결혼해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피터의 의견이 네. 약간 좀 유력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그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은 뭔가 뭐 특별한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뭔가 포근함을 좀 느끼고 싶고. 그리고 와이프가 또 행복해 보이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네. 저렇게 행복해지겠지 근데- 이렇게. 근데 이분도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자유한 거.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안 하긴 이상한 거예요? 네. 아내가 그 당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베라 스테인베르그인데요. 학창 시절부터 만난 그 남자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니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오 마이 갓. 일부러 기다리나? 그 사람들 임신할 때까지 그 임신할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기다렸다가 됐다 지금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 탁 꼬시나? 그러니까요. 말이 돼.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첫사랑이면 이 오래 만나가지고 헤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은 첫사랑이 있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혼해달라고 다니엘, 그 남자의 어머니 장례식장 찾아가서 당당하게 조문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환심을 사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심지어 조카 학교 학예회까지 놀러 가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가족들은 줄리아 로버츠를 가정 파괴범이다. 그렇죠. 라고 당연하죠. 부르면서 오히려 며느리 그 베라 스틴버그를 감싸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라 이게 정상이라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물러날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네. 진짜. 그렇죠, 이번엔 그렇죠.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했는데요. 네. 티셔츠에 어로우 베라, 저급한 베라 라는 문구를 새겨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입고 다녔습니다. 아 paparazzi들도 그러니까 다 이혼 안 해준다고. 식을 네. 거 알면서도 저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맞습니다.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의 이 작전이 예상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십 잡지 1면에 이 사진이 다 도배가 된 거죠. 일부러 노렸구나. 그렇죠. 노림수. 이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 가족들은 네. 가족 파탄 내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번엔 며느리까지 모욕을 하느냐. 야 줄리아와 결혼하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라. 예. 라고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겁니다. 아, 결국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혼을 하려고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아내한테 처음에는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제시해요. 네. 근데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5만 달러, 3억 원으로 금액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럼 3억. 이렇게 아니 해서. 그러면은 결국 돈 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혼을 했고요. 베라는 그 이혼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요. 네. 다니엘은 이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줄리아 로버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지고 이 사랑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줄리아 로버츠가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과 나에 대한 그 소문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너무 자랑스럽다 라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발생한 네, 일이라서. 그렇죠. 과거에 자신이 줬던 상처를 기억하면 저렇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효성 기자님 아주 그냥 정의감, 지금 예. 그냥 막 분노가 그냥 바글바글 끓어오르는데 본직으로 돌아와서 뭐 아주 열혈 기자님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기자님? 대체 이분의 이런 그 편향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 뭐 환경 탓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시절에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일단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태어날 때는 마틴 루터킹 목사 아시죠? 네네네. 그 목사가 병원비를 대신 도와줄 정도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4살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새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이 좀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가정을 파기했다고 하기에는 네, 그럼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좀 더 보면 네.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약물 과다 섭취로 스스로 목숨을 아이고. 끊은 기억이 있고 어떡해요. 또 오빠인 에릭 로버츠는 마약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이게 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계속 이혼을 하고 네. 그리고 오빠는 마약 중독자고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줄리아 로버츠가 가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랑도 부족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계속 남자 이렇게 그 이어서 만나는 이유가 사랑은 계속 받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핍, 애정 결핍. 뭐 어쨌거나 지금 만난 남편분하고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진득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내가 33살만 되면 이혼. 이유는 성스러운 숫자 3 때문에. 숫자 3이 성스럽다. 아내가 33살만 되면 이혼을 한다는 게 이분은 몇 살이며 대체 누굽니까? 나이가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스탑 위치를 가지고 있는 탐 크루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그렇죠. 1981년에 데뷔해서 40년 넘게 헐리우드를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인 그런 분이죠. 헐리우드에는 그 영화 한 편 출연료가 2천만 달러, 그 한화로 약 240억 원이 넘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2천만 달러 클럽이라고 불러요. 네. 이 멤버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윌 스미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등 있죠. 근데 톰 크루즈도 2천만 달러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로 이제 그 클럽에 합류가 됐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경우에는 이제 7천만 달러, 한화로 865억. 작전명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달러, 한화로 988억 원으로 1인 기업 치고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솔직히 톰 크루즈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정말 대배우고 왜 숫자 3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톰 크루즈가 25살에 한 파티에서 친구들 소개로 6살 연상인 31살의 배우인 미미 로저스를 만나서 이 배우. 사랑에 빠져서 이제 비밀리에 결혼을 하는데요. 네. 이게 청춘의 뭐 치기 어린 결정이었을까? 두 사람이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미 로저스가 33살 때.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그냥 뭐 바람이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엔 정말 숫자 3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뭔 일이야 이게?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톰 크루즈가 1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데요. 네. 네. 영화 그 데이즈 오브 썬더에 함께 출연했던 당시 이제 23살이었던 니콜 키드만과 함께 니콜 키드만 최고의 부부였어 진짜. 충격적인 거는 니콜 키드만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하니까 네. 톰 크루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갑자기. 진짜? 이건 또 뭔 일이야? 그리고 이제 결혼 10주년 서약을 갱신한 지 불과 2달 만인 2001년 니콜 키드만이 33살이 되는 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지? 아니 임신했는데 이혼을 왜 하죠? 이해가 안 됐는데? 왜도? 그냥 갑자기 이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혼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혼한 아내들의 나이가 다 33살이었다는 거죠. 아니,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세 번째 결혼 상대가 16살 연하 네. 케이티 홈즈인데요. 케이티 홈즈였죠. 아 너무 아름답죠. 네, 케이트 뭐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뭐 수리 크루즈라는 딸도 있었고요. 그 이번에는 이제 친자식도 생겼으니까 설마 또 이번에도 33살이 되면 안 헤어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네. 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2012년 세 번째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요. 당시 케이티 홈즈의 나이는 설마. 바로 33살이었습니다. 진짜요? 또 3이 들어가. 뭐가 있어요? 진짜 100%. 드라마가 있나? 3번호가 드라마가 있나요? 3. 만약에 33살이 되면 갑자기 못생겨 보이나? 뭐 그런 건가요? 자기 리즈 기준이 시절이- 나이 많아지는 거죠. 여성분들 33이면은 정말 그야말로 미모가 초절정에 오르는 나 그 나이 결혼을 아닙니까? 32에 했거든요. 아 그때야말로 나 그때 너무 이뻤어. 진짜. 그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 꼭 보여주세요.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어쨌든 뭐예요, 삶? 이게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아 진짜요?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 그 사이언톨로지교라는 종교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사이언톨로지교에서는 숫자 33이 완성을 뜻하는 가장 이제 성스럽고 완벽한 숫자라는 뜻인 거죠. 아니 아무리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톰 크루즈가 네. 어떻게 보면 사이언톨로지의 효과를 본 이 수혜자라서 이제 맹신을 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무슨 이야기가 효과를 있습니다. 봤어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외모도 그렇고 연기력도 그렇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었는데 딱 하나 난독증, 그러니까 대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본을 보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인 있죠, 미미 로저스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미미 로저스 때문에 이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럼 거기에 가입돼 있던 신자였던 건가? 이게 배우 미미 로저스가요, 이 사이언톨로지교 그러니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톰을 교주한테 데리고 갔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난독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됐다 그래요. 진짜? 그때부터 톰 크루즈가 이 사이언톨로지에 맹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헐리우드 대단하네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 휴그랜트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휴그랜트한테는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연인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너무 유명하신. 굉장히 유명하죠. 아니 세상에. 14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인데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자가 좀 참아줄 때 멈췄어야 되는데 참았어요 또 휴그랜트가 심지어? 선을 넘어버립니다. 때는 1995년이에요. 네. 영국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그냥 라이징 스타 정도였던 그 시기였는데 나인먼스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홍보 때문에 인터뷰와 여러 방송 스케줄을 이제 강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모든 일이 끝나고 긴장이 딱 풀리게 된 휴그랜트가 바로 호텔에 들어가서 쉬었어야 됐는데 네. LA 선셋대로에 홍등가로 갑니다. 아이고. 디바인 브라운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매춘부를 본인의 차에 태워서 한적한 주차장에 가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잠시 후에 휴그랜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들켜요. 공공장소니까. 네, 공공장소 음란 행위죄로 체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었나요? 완전 스타였죠. 네,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고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 근데 대단하다. 진짜 우리가 네. 휴그랜트의 머그샷을 이렇게 볼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거는 영화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 네. 아. 심지어는 그 영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저지른 일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뉴스마다 계속 나오게 되고 아. 그리고 결국 이 소식은 그 14년간 잘 참아주었던 여자친구. 대인배 연인에게까지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죠. 이제 끝났네. 차야겠다. 그 휴그랜트도 그랬고 그때 영화사에서도 당연히 이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될 놈 될이라고 했잖아요. 될 놈은 된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 사건은 휴그랜트의 존재를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 정말 강력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네. 휴그랜트와 관계를 맺었던 디바인 브라운이라는 그 매춘부는요, 이 사건 때문에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가난해서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가난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유명 배우와 이제 관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방송 인터뷰라든지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비버리 힐스의 집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레코드 회사까지 갖게 되는데요. 심지어 인터뷰에서 나 때문에 휴그랜트가 지금처럼 스타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